전 세계 어린이 영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서울국제 어린이 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영화제는 일주일간 진관동, 한옥마을 등 은평구 곳곳에서 펼쳐지며 영화제 기간 130여 편의 어린이 영화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 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고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전담 조직을 만들고 민간 경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 영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서울국제 어린이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그동안 구로구에서 진행되던 축제를 올해부터는 은평구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는데요. 개막식 현장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은 6살 클레오. 사랑하는 보모가 고향으로 떠나게 되자 마지막 여름 휴가를 함께 보내기로 합니다.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개막작, 프랑스 영화 아마 글로리아입니다. 제11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막이 올랐습니다.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어린이를 주제로 한 전 세계 영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제 행사입니다.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영화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영화제로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영화 130여 편이 상영됩니다. 지난해와 올해 가장 주목을 받은 국내외 작품 11편과 올해 새롭게 신설된 애니메이션 경쟁작, 어린이의 시선으로 직접 연출한 작품 등 다양합니다. 2개의 특별전도 선보입니다. 11회 서울국제 어린이영화제는 선생님 특별전 쌤과 함께해서 다종다비한 선생님이 등장하는 4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어린이 배우 특별전 문순아에서는 재능과 아우라를 겸비한 문순아 배우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2편의 장편과 2편의 단편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이 영화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도담도담 극장에서는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학생을 위한 영화가 상영되고 관객과의 대화, 노래를 함께 부르며 감상하는 싱어롱 등 이벤트도 마련돼 다채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니까 어린이 영화라서 공감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영화제 기간 은평 곳곳이 축제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16일부터 이틀 동안 한문화 공영주차장에서는 영화 주토피아 등 애니메이션이 야외에서 상영되고 은평 역사한옥 박물관에서는 그림책 더미를 만드는 행사와 음악 콘서트, 마술쇼, 플리마켓 등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은평에서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게 어린이 영화제라고 하지만 가족 영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오셔서 감동을 받고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많이 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와주세요. 앞으로 해마다 은평에서 펼쳐질 국제 어린이 영화 축제. 영화제 티켓은 홈페이지나 현장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오는 20일 서울혁신파크에서 한복 패션쇼와 오케스트라 공연, 시상식 등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13일 밤 9시쯤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학생 등 70명이 대피했고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다가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증거물을 국과수에 의뢰했으며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 조직을 출범하고 원스톱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담 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은 피해 지원관과 사례관리사, 범죄 심리 분석관 등 6명으로 구성되며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 피해자 안전 지원을 위해 보호시설과 경호 서비스는 물론 최고 20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의료비와 전문 심리 상담과 함께 변호사를 통한 법률 소송도 지원합니다. 은평구가 추진하고 있는 불광중학교에서 폭포동 도로 개설 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 폭포동 2, 3, 4단지 주민 250여 명은 14일 오전 은평구청 앞에서 불광중학교 폭포동 도로 개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도로가 개설될 경우 차량 증가로 인해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교통 수요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은평구가 수십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공익적 가치가 없는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도로 개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폭 12m, 길이 410m 편도 1차선 도로로 불광중학교에서 은평 뉴타운 폭포동 아파트로 이어집니다. 당초 은평구는 2025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다음 달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도로 선형 변경이 필요하고 도로 부지의 대부분이 최근 발표된 한옥마을 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있어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양천구 목동의 일부 주민들이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양천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양천 소각장으로 인해 분진과 소음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폐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1996년에 건립된 양천 소각장은 환경부의 소각장 사용 연한인 15년을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소각장이 들어와 있을 때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오면서 소각장하고 담벼락이 닿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한 30년 지나왔으니까 다른 데에다 좀 지어라. 여기는 오래 소각장이 있었으니까 폐쇄하든지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서울시는 양천과 노원 등 기존의 소각장을 현대화해 처리 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현대화 계획은 소각장을 그 자리에 영구히 두고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는 19일 시청 앞에서 양천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양천문화재단 노조원 등 10명이 구청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양천경찰서는 13일 오후 2시 반쯤 공공운수노조 양천문화재단 분회 노조원 6명 등 9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약 40분 뒤에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장을 추가로 체포해 연행했습니다. 체포된 노조원들은 양천구청 청사 안에서 구청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다가 밖으로 나가달라는 구청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낮은 임금과 인력 부족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해 양천문화재단과 교섭을 벌이다 결렬되자 양천구청에 직접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동네 의원과 함께 지역의 현안과 민원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구산동과 대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노만 의원을 손성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지역 구석구석 다양한 이슈를 구의원을 통해 직접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산동과 대조동을 지역구로 둔 기노만 의원을 만나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초선 때는 사실 그 열정도 있었지만은 또 제대로 몰랐었고 또 재선 때는 또 다른 감이 또 있더라고요. 주민에게 뭔가를 좀 남기고 싶다, 해드리고 싶다 그러고 이제 그 3선제 들어오니까 시대가 우리 의원들한테 뭘 요구하는가, 주민들은 뭘 우리한테 주문하고 계시는가 이런 그렇게 큰 마음의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구산동 같으면 봉산 무장의 숲길이라든가 또 아이들 등하굣길에 통학로에 그 교차로 알림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또한 그 어린이 놀이터에 아이들 물놀이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또 어르신들 경로당에
이런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그때부터 봉산 무장의 숲길을 만들려고 제가 염두에 두었지요. 강병원 의원이랑 또 구산동 주민자치위원 여러분과 구산동 주민들과 함께 안산 둘레길을 또 답습하고 해가지고 오늘날 이루어졌는데요. 여기 앵봉산, 이말산, 백년산 이렇게 컨셉을 잡았어요. 이게 둘레길을 잡았는데 우선 우리 봉산 먼지 무장길을 만들자 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부터 수국사에서부터 봉산정까지 하고 증산동에서 편백숲길까지 해서 이 갑가을이 같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초에 이번에 개통이 됐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쾌적하게 이렇게 오르내리기 하시기 위해서는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17개소에 CCTV를 45대를 지금 설치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특히 우리 그 장애인분들, 어르신분들이 더욱더 좋아하시고 그래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우리 대조초등학교 통학로에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바닥 신호등, 교통 알림이 신호등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첫째,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 개선 사업이랄까, 또 여가를 줄일 수 있는 노래방기 같은 것도 지금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또 이제 어린이 공원에 물놀이장을 지금 4개를 개설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내년에는 전동 아닐지라도 많이 어린이 공원에다가 아이들 물놀이장을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더욱더 우리 은평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사랑받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은평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세대원의 수가 적을수록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1인당 하루 평균 수돗물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1인 세대가 264리터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2인 세대는 218리터, 3인 세대는 192리터 순으로 나타났으며 6인 세대는 135리터로 1인 세대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연령별, 성별 사용량은 50대 여성이 316리터로 가장 많고 20대 여성이 238리터로 가장 적었습니다. 고장난 장난감을 기부하고 새로운 장난감을 받을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양천구는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장난감 기부 나눔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각 가정에서 기부받은 장난감은 수리와 소독 과정을 거쳐 아동복지센터와 보육원 등에 전달되는데요. 또 기부에 참여한 가정은 행사 당일 새로운 장난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70대인 양천 구립 실버 합창단이 15일에 정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주제로 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사랑을 주제로 한 합창 가곡과 대중에게 친숙한 세계의 명곡 등이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공연 장소는 양천 문화회관 대극장으로 관람 비용은 무료입니다. 은평구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7월 말 기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92억 원으로 전체 과태료 체납액의 80%를 차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은평구는 9월 한 달을 번호판 영치 집중의 달로 정하고 체납 차량 정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나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